1번은 기본적인 지수 연산이죠. 9의 3분의 2승 밑이 동일한 수학적 개념 그렇잖아. 밑이 동일한 지수들끼리 곱하면 그러면 지수끼리 더있는 거랑 똑같지.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일단 밑이 통일해야 되니까 9라는 건 3의 제곱과 똑같잖아. 3의 제곱에 이렇게 9분의 2승 3분의 2승이지. 3분의 2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고 결국은 밑이 3이 되는 상태에서 여는 3분의 4승이잖아. 3분의 4승 조놈하고 밑이 동일할 때는 위에 지수끼리 계산하면 되지. 3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하면 3의 3분의 3승은 3의 1승이니까 답 3 이렇게 해서 3번 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2번은 밑이 동일한 로그의 연산인데 자 옆에 있지. 로그의 3의 27 그는 전체에 다시 세제곱돼 있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로그의 3의 27 전체 발로에 세제곱이 됐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당연히. 자, 앞에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로그의 진수가 27입니다. 진수의 지수 요놈은 앞으로 곱해보는 승리죠. 그래서 3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3의 27인데 로그 3의 27은 로그 3 27은 3의 3승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요놈 더하기 마찬가지로 요놈은 로그 3의 3승이지. 요놈 전체에 다시 세제곱 이렇게 내면 되니까 요놈은 다시 또 앞으로 또 떨어지겠네. 떨어지면 3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요거는 사라지고 9가 되겠고 9 더하기 자, 이거 좀 전에 계산했듯이 여기 얼마라고? 여기 지금 3이잖아. 3을 3승 될 거니까 27을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답은 36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2번 문제. 3번은 행렬의 덧셈에 관한 곱셈, 덧셈에 관한 연산 문제인데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A라는 행렬이 지금 2, 3이가 3, 0, 마이너스 1, 2 이게 A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이 그 다음에 0, 2, 1, 0 이렇게 됐습니다. B 행렬이 연산하시면 돼요. 2A 마이너스 AB 행렬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2A가 말은 A 행렬을 2배 있는 거잖아. 실수했으니까. 전부 다 모든 성분의 1을 다 곱해주면 되겠지. 6, 0,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A, B를 직접 하는 거죠. A랑 B를 곱하는 거지. 행렬을 곱하기 못 하는 거야. 그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겠지.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 행렬 곱하기 물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되는 성분끼리 빼주면 되겠죠. 6 빼기 0이니까 6이 되겠고 0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빼기 빼기니까 6 이렇게 해서 원하는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동일한 답이 2번에 있으니까 2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까지 또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2점짜리 문제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4번은 이렇습니다. 4번 2차 정사 확률 A에 대해서 A 더하기 A 역행이지. A 더하기 A 인버스 A 역행입니다. 그 놈이 지금 3단의 행렬을 했습니다. 주어졌을 때 물어보기를 A 제곱 더하기 A 역행렬의 제곱입니다. 그렇지. 요놈과 같은 행렬을 구하랬는데 주어진 문제의 출제어들은 그거죠. 지금 A랑 A 역행렬은 서로 간의 역행렬 관계죠. 맞지? 역행렬 관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행렬은 뭐가 성립합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곱하기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형태가 지금 합을 알고 있고, 제곱 따기 제곱으로 왔으니까 변형 공식은 바로 써도 되는 거잖아. 또 두 놈은 무슨 관계였어? 역행렬 관계니까 곱하면 뭐가 되지?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제곱 따기 제곱 형태니까 A 플러스 A 역행렬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돼 있거든. 앞에 거 돼 있고 서로 곱하면 뭐가 된다고? 단위 행렬이 되지. 요거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막 쓰도 된다 이 말이지. 맞지? 따라서 지금 A 플러스 A 역행렬이 주어지게 돼서 3단의 행렬이 좋습니까? 그놈 제곱하고 마이너스 2단까지 하면 9단의 행렬 빼기 2단의 행렬이니까 답은 7단의 행렬이 될 것이고 두 개 나와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등차수열이란 말이 있죠. 쌤이 얘기했다시피 요거서 문제에서 등차수열 또는 등비수열이란 말을 언급하면 무조건 일반화가는 상을 풀었을 건데 지금 보니까 첫 장 A1이라는 놈이 첫 장이 2라고 써줬고 등차수열 써줬습니다. 문제에서 그 다음에 A100 마이너스 A98 98번장이지 그놈 두 개 뺏는 게 지금 6이라 했는데 그때 물어보기를 A1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10번째까지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가지고 문제 풀기 말하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적는 원본은 A100이란 말은 등차수는 항을 풀었으면 A100은 A1 플러스 99D가 됩니다. A 플러스 N-1D 맞지? 이거는 뭐야? A1 플러스 97D가 되지. 두 개 빼면 당연히 얼마 남습니까? 2D가 남죠. 그래 봐도 좋고 요놈하고 요놈은 간격이 얼마야? 두 칸이잖아. 두 칸 간격이 6이란 말은 한 칸 간격은 3이라는 뜻이죠. 등차수입니다. 따라서 공차 D가 얼마인지 표준되지. D가 바로 3이라고 표준되지. 맞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일반항 AN이라는 놈은 등차수니까 다음 적어보자. 공부하는 거니까 A1 플러스 N-1D 요 공식 가지고 문제 풀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요 놈은 100번장은 한국 풀었으면 어떻겠지? A1 플러스 99D가 될 것이고 이렇게. 놈 빼기 요 놈은 A1 플러스 97D가 될 겁니다. 요 두 개 빼면 2D가 됩니다. 2D가 지금 6이니까 D는 3이고 금방 따라서 이제 첫째 항과 공차가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항 AN 구할 수가 있네. AN은 첫째 항 얼마지? 2가 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도 3자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AN이 바로 나왔습니다. AN이란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할 건데 등차수를 하잖아. 등차수 합구하는 공식인 거죠. SN이랄까. 그 놈은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줄게. 2분의. 그 다음에 N이라는 놈은 항의 개수다. 항의 개수. 그 다음에 A 플러스 L이라고 했죠. 그래서 L은 첫째 항, L은 끝항이죠. 따라서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 이 놈은 등차수의 합인지 알고 있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10이 될 것이고 첫째 항은 A1이 첫째니까 2가 될 것이고 더하기. 끝항은 몇 번장이에요? 10번장이 끝항인데 일반은 뭐냐? N자를 10 넣으면 29가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원한다고 구할 수 있는 맞지? 그렇게 계산했더니만 155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란 1번 답이 되겠죠. 이렇게 등차수를 확보하는 공식으로 가는 게 답니다. 여기까지 또 어렵지 않았습니다. 6번 뒤쪽에 이제 4점짜리 문제에서 조금 어렵고 공부할 것이 좀 있는데 일단 해보자. 6번은 X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있잖아.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8 2A 승에 마이너스 6 요놈 곱하기 XY라는 연립 1차 방정식이지. 그 놈이 빵빵하다. 자, 요 놈은 우변이 빵빵한 행렬이 되겠다. 맞지? 이 주어진 행렬이 x 이꼴 0, y 이꼴 0 이외를 갖는다는 말은 나한테 식을 주는 거죠. 식. 어떤 식이죠? 우변이 빵빵한 연립 1차 방식 행렬은 무조건 0,0로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인데 당연히 0,0에서 만나잖아. 그 이외를 가진다는 말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과 똑같고 그 관계식이잖아. 요 놈분의 요 놈하고 요 놈분의 요 놈이 서로 같다. 평행하다는 뜻이죠. 그걸 줬는 것 같고 그걸 양식 옵니다. 식을. 그러니까 8분의 2a랑 2a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를 같다는 식을 줬는 거죠. 따라서 분수 같다 계산하는 방법은 대각선끼리 묶어내기서 왔다니까 요래를 곱하면 보여야 되니까 2의 a승 전체의 제곱이 될 거죠.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a승 이렇게 그 놈은 마이너스 8하고 같다라는 이 관계식을 준 게 다죠. 여기까지. 물어보기를 실수 A 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살짝 바뀌었으면 문제가 되는가 지수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지.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요런 거 A에 X 씁니다. 그럼 전체에 이렇게 제곱꼬라지 나오는 거지. 지수의 전체 제곱꼴이 나오면 무조건 치환하는 문제지. 이런 거 나오면 치환하는 문제잖아. A의 X라는 건 뭐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하는 거야. 치환하게 되면 항상 범위에 조심해야 되는데 지수는 항상 양수라는 범위가 새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환하게 되면 항상 뭐가 바뀌게 됐어? 근의 형태가 바뀐다.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이 주어진 문제에서 출제가 돼.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상 핵심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만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자꾸 풀길 바라거든요. 출제도 그렇게 풀어야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좀 복잡해서 풀 수가 있는 거지. 치환합니다. 2의 A승 이것은 뭘 치환해야 되겠니? 2의 A승 전체 제곱이니까 이거는 T로 치환하면 범위가 양수가 될 것이고 딱 저거 T 제곱이 되겠죠? T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가 될 것이고 이게 400 넘으니까 플러스 8은 제로가 될 것이야. 자, 이거 물론 이수분해서 T가 포함됩니다만은 여기 한번 풀어보자. 주어진 문제에서 그러한 모든 실수 A 값을 하더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지수 방정식에서 A라는 놈이 이 지수 방정식에 근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 놈의 원래지. 원래 요 놈의 두 근을 셈이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하면 맞지? 주어진 요 놈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모든 근들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치환하게 되면 근의 형태가 바뀐단 말이야. 이 말이죠. 요 주어진 T에 관한 2차 방정식. 요 놈의 근은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되는 게 아니고 A에다가 알파, B에다가 A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그게 근이라는 뜻이다. 여기다 A에다가 알파 넣으면 요 놈의 두 근은 뭐가 돼? 2의 알파, 하나는 얼마야? 2의 베타. 이게 지금 요 놈의 두 근입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 그렇지. 주어진 문제는 사실은 인수분해 바로 되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야. 어쨌든 간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고 요놈은 두 개 더하고 싶다 하면 이 주어진 지수 입장에서 뭐라면 두 개를 뭐하죠? 곱하면 되겠지. 맞지? 두 개 곱하면 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하고 똑같은 거죠. 두 근의 곱이 얼마죠? 근과 계속해서 8이 되는 거죠. 8이라는 놈은 두 근 곱했는 거. 여기 곱하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되는 거죠. 맞지? 8이라는 놈은 2의 3승하고 똑같아집니다. 요 놈이 더 나을까요? 요 놈은 2의 3승하고 같아지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3이 된다는 걸 확인하죠. 이렇게 풀길 바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지금 문제는 이게 바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되나? 맞지? T는 얼마 나오지? 4하고 2 이렇게 나오네. T가 4니까 T는 뭐였지? 2의 A승. 즉 다시 풀어보면 2의 A승이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의 A승이 2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A는 2가 A는 1이 될 거니까 모든 근을 합하면 3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심플하게 일순에 되는 그렇게 되지 않는 문제가 나올 것이야. 차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풀길 바랍니다. 자, 그게 6번 문제였습니다. 11차 방정식과 행렬 문제랑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문제를 혼합하는 단원 통합형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그 성질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자, 지수함수가 좀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y는 이렇게 생겼지. 3. 밑이 3이고 2분의 x-1에 요놈 빼기 4. 요놈의 역함수지. 요놈의 역함수가 주어진 문제에서 로그로 나타났습니다. 그 놈이 다음으로 나타납니다. y는 a. 그 다음에 로그 3. x 플러스 b 이렇게 되나? 더하기 c. 라고 할 때 그때 스몰 ABC를 다 가르쳤습니다. 일단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니까 잠깐 수학적 개념 먼저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y는 2x라는 지수함수가 있다. 요놈하고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가 뭐가 되지? 밑이 동일한 로그함수니까 y는 로그의 2x 이게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죠. 맞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서 y는 2의 x
빼기 3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됐다 치죠. 요놈의 역함수 물어봤다 치자. 만약에 하면 밑이 지금 이 지수함수 원래함수 되고잖아. 그 놈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지금 4만큼 평행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렇지. 원래 밑이 2인 지수함수 역함수는 y 꼴 로그에 2의 x가 원래 역함수입니다. 지금 요 놈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했는데 역함수란 말은 xy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요 놈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다?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는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겠나? 따라서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지금 4만큼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지? x 대신에 x 빼기 4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놈은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소관의 역함수 관계입니다. 요 테크닉을 물어봤는 것 같아. 그럼 빨리 풀 수가 있죠. 해보자. 요놈 좀 정리해볼까? 지저분하게 생겼으니까 요놈은 y는 이렇게 한번 주자. 3에 요놈은 2분의 1에 이렇게 생기지. 2분의 1에 x-1 빼기 4 요놈은 똑같고 요놈 밑이 3이 되는 게 아니야. 밑이란 놈은 x 앞에 개수가 1일 때를 밑이란다. 이거 다 쓰고 오니까 요거는 이렇게 있잖아. y는 3의 2분의 1승이 밑이죠. 3의 2분의 1승은 루트 3이야. 루트 3 전체의 x-1 요렇게 되는 거지. 요놈의 역함수라는 거고 보자. 밑이 지금 루트 3입니다. 밑이 루트 3인 지수함수 역함수는 로그에 y는 로그에 루트 3이죠. 밑이 루트 3.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4만큼 이동했는데 요 역함수 입장에서는 y축 방향으로 빼기 4만큼 이동하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x축 방향으로 지금 1만큼 이동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어진 보기에서는 이렇게만 밑이 3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돌려주면 됩니다. 요놈은 루트 3은 뭐랑 같지? 3의 2분의 1승하고 같은 거고. 다시 밑에 있는 요놈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지? 역수로 튀어나가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의 역수는 얼마? 20. 이렇게 딱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스몰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가 b 값이 될 것이고 이게 c의 값이 되겠죠. 다 더하면 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 풀면 빨리 풀 수가 있었습니다. 5번이 답이죠. 이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설명하면 몰랐던 사람들은 가져와야 됐던 그러한 개념들,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다 통합돼서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3학년 때 가서 수능 개념 할 때마다 계속 언급하기 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이런데 얘기하면 마치 가랑비 젓듯이 조금씩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쌤 모의고사 풀을 내주는 주의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틀렸을 거야. 근데 공부해서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안 틀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거기 어쨌든 7번 문제. 8번 문제 앞으로 보면 이렇게 하네요. 8번 문제는 물 800ml네. 전체 물의 양이 800ml인데 5개의 컵 ABCD에 적당히 나누어서 모두 부어뜨리면 이 5개의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등차수를 미쳐보고 이게 문제 핵심이네. 그때 컵 C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얼마인지 물어봤어. 일단 그림만 그리고 A, B, C, 그 다음에 D, E 이 각각에 들어있는 물이 등차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내가 스몰 A를 한다면 B, C, D에 들어있는 것들이 각각 등차수를 이룬다면 그럼 두 번째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되겠냐? A 플러스 D 이게 지금 두 번째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되겠지. 맞지? 세 번째 들어있는 물의 양은 A 플러스 2D가 될 것이고 이건 A 플러스 3D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네. A 플러스 4D 이게 지금 각각의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자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강의식을 만들 건데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전체 물의 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물의 양이 800이가 됐습니다. 800 그렇지? 라고 할 때 C에 들어있는 물의 양 물어봤는데 C가 뭔데? 여기 딱 가오는 거죠. 맞지? 저게 얼마인지 물어봐요. 자, 그런데 뭐 당연히 보자마자 다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설명해볼까? 일단 이 전체 물을 다 더하는 게 얼마나? 800이 돼. 맞지? 그럼 다 더하면 몇 되지? 다 더하면 A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A가 될 것이고
맞지? 5A 플러스 이거 다 하다니까 얼마인데? 3D, 6D, 10D가 되나? 10D 그게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그게 800ml 맞지? 양변 5로 약분하니까 당연히 답이 얼마나? A 플러스 2D 그 놈은 5로 약분하니까 얼마 되지? 160 끝났지. 내 구하고자 이게 지금 얼마인지 구했습니다. A 플러스 2D는 바로 160이라는 답이 나왔잖아. 그게 답이지. 그럼 쌤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면 주어진 문제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어봐는 좀 헷갈리다. 이 5개가 전부 다 뭘 이룬다고? 등차수이지. 등차수란 말은 떨어지는 간격이 다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C가 뭔데 물어봤는데 C라는 건 딱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야? 평균이지, 평균. 다시 말하면 다 되는 얼마나 800 나누기 5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60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물어봤는 문제. 그게 800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거기 문제 풀어볼래요. 그게 주어진 문제의 핵심 내용이야 사실. 그러니까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a의 로그의 x 그 다음에 그놈이 x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로그 x의 로그의 b 그랬습니다. 그놈이 b가 성립하는 지금 요놈들은 상용로그래. 11로그지. 생략됐으니까. 그때 스몰L이니까 물어봤는데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한단 말은 항상 성립한단 말이죠.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은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거야? 개수 구하는 거지. 맞지?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 이건 이렇게 좀 쉽겠네.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지수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로우를 떨어뜨리고 싶어. 이렇게 해보자. 내가 양변에다가 a를 없애면 요 테크닉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아? a의 x이 b라고 하자. 만약에 주어진 문제 상관없습니다. 풀기와 하나의 방법을 설명할 거야. 자, 요 상태에서 내가 x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하면 밑이 a, 요걸 없애야 되잖아. 밑이 a인 지수, a를 없애기 위해서 밑이 a, 밑이 동일한 로그를 이렇게 양변에 재주면 되겠네. 그렇지 않으면 x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건 마치 양변에서 사라질 거니까 x는 뭐가 되지? 로그의 a의 b가 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마치 마찬가지. 이제는 x는 만약에 이렇게 로그의 a의 b라고 되었을 때 이번엔 내가 더 싶은 게 하필이면 이 b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b. 그러면 밑이 a 로그를 띠내필어야 되겠네. 못하면 되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마치 약분된다 했잖아. 자연은 뭐가 되지? b는 a의 x승이 된다. 요걸 지금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니? 이런 거구나.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단 줄게 여러분들아. 자, 이게 지수로 영상 문제죠. 자, 그렇다면 a를 없애버리십니다. 변수에 변수 있으니까 로그 양변에 뭐 밑이 a인 로그를 치고자. 최대한 말. 좌변은 뭐가 되지? 부딪혀서 따라 떨어질 것이고 좌변은 로그의 x가 되겠지. 그놈은 우변은 로그의 a의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이 10으로 생략되는 거지. 됐어. 다음 주어진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양수란 말은 진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함이고 사실은 모든 양수 x에서 성립한단 말은 x에 뭘 넣더라도 이게 항상 같아지라는 거지. 맞지? 뭐 같아야 되는 밑이 같으면 완전히 그냥 똑같은 항등식. a는 당연히 10 되는 게 맞아. 여기까지 별반 무리가 없었어. 맞지? 그리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양변은 마음 되지. 이제는 로그의 밑이 x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떨어져서 좌변은 뭐가 됩니까? 로그에 부딪히고 사라질 것이고 b라는 건 이번에는 뭐가 되지? 로그의 x의 b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밑이 10이니까 x는 10이네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지. 문제에서 말하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x에 내가 2를 넣으면 로그 10의 b랑 로그 2의 b가 같아지라고 해요. 3을 넣어도 같아져. 항상 같아져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b가 얼마 되지? b가 얼마야? b가 1이면 항상 같아지는 거죠. 진수가 1이면 항상 밑에서 마이너스 4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b는 1이라고 해주면 x 값을 구하는 게 이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하기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등식이 항상 성립하라 했으니까 한 등식 문제고 x 값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 구하는 거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은 10이 될 것이고 b 값은 1이 될 거니까 a 플러스 b 값 계산하면 답이 11입니다. 답 1번 답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0번 문제는 도형 문제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수능에도 반드시 나옵니다만 수능에 나올 때는 지금 그냥 단지 첫 장부터 10항까지 더하라 했는데 수능에는 이제 무한히 더하라는 무한 등비 급수라는 단어 문제로 나오죠. 셈하고 무한 등비 급수 아직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B형에서 시험 범위가 수열의 극한까지라서 그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 무한 등비 급수가.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를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수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구하면 된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이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되어 있는데 그놈을 몇 등을 했다? 3등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3등분이란 말은 3등을 하러 간 다음에 지금 보니까 딱 가운데 있는 저놈을 오려내고 나머지 부분에 넣어주시죠. 가운데 거 잘라내고 나머지 것들의 넓이가 되겠네. 나머지 것들의 넓이가 주어진 데서 A1이다. A1. 이거의 넓이가 A1.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만약 하면 주어진 요 남아있는 색깔만큼 남아있는 저놈들을 또다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각각을 9등분해서 가운데 거 빼내고 또 가운데 거 빼내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또 남아있는 그런 새까만 부분들의 넓이를 A2라고 했어. 또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보면 여기겠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거는 무슨. 한번 그려보게요. 자, 이번에는 몇 남아있지? 요 빵, 요 부분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고, 3분의 1이 남아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요건 가운데 분 아니죠? 가운데 분이 동기가 있고, 이런 데 있어. 마찬가지로 전부 다 빨간색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림 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빨간색 부분들의 넓이가 이제는 A2라 두 번째. 이게 A2. 그럼 넓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N번째 얻은 도형을 AN을 한다 했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남아있는 이 각각들의 또다시 9분의 1씩 쉽게 말해서 9등분 한 다음에 한 개 빼고 남아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놈들의 넓이를 SN 한다 했으니까 AN의 넓이를 SN 한다 했어. N번째 넓이를 SN 한다 했다. 이게 첫 번째 넓이고 첫 번째 넓이니까 이건 뭐라고? 첫 번째 넓이를 S1 하면 되겠네. 맞지? 이랬나? AN의 넓이를 이게 지금 A5에 나가는 첫 번째 넓이요. 이게 두 번째 넓이요. 그러니까 S5에 나가는 요는 넓이를 말하는 거고 S2라는 건 요놈 넓이가 S2가 되겠지. 전체 넓이. 잠깐만 보기. 그렇게 해서 10항까지 물어가는 거는 시그마 n 이꼴 1에서 돼가지고 10항까지 SN이니까 A, S1 더하기 첫 번째 넓이 더하기 두 번째 넓이 더하기 세 번째 넓이를 물어가는 거야. 근데 S1은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주어진 데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야. 전체 사각형이 얼마? 넓이가 1이잖아. 그 중에 9등분을 했단 말이야. 9등분 한 다음에 한 개 빼갔으니까 남아있는 거 얼마 남았지? 9분의 8 되겠지. S1은 9분의 8이거든. 금방 그래. 선생님 이제 미리 말하면 이런 거야. 지금 도형 문제인데 전부 다 지금 닮음이야. 닮음.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닮음이야. 도형에서 닮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합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두 번째 한번 보자.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한번 이렇게 구해볼까? S2라는 놈은 자 봐봐. 지금 요 남아있는 부분들이지. 남아있는 부분들 말로 설명하잖아. 이 남아있는 부분들에 자, 요 부분, 요거 다 쏟고 요거 먹을까? 요 한 개 먹자. 요 한 개를 요 놈하고 비교해보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비교하면 요 첫 번째 칸 요거는 요 놈에 또 얼마가 되는지 9분의 8이지. 맞지? 이해된? 요 놈 한 개 넓이랑 요 놈 한 개 비교하거든. 9분의 8이잖아. 맞지? 이것도 뭐야? 9분의 8. 이것도 뭐야? 요 놈 9분의 8.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 전체 얼마야? 또 9분의 8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넓이는 첫 번째 넓이 9분의 8. 첫 번째 넓이에 또 9분의 8가 된다. 곱하기 9분의 8이니까 9분의 8 제곱이 된다. 세 번째 넓이는 당연히 뭐야? 또 9분의 8의 전체 제곱에 또 다시 9분의 8가 되니까 또 9분의 8의 3승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뭔데?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첫 장부터 10항까지 등비수열 합이잖아. 따라서 알아내는 게 뭐야? 첫 항이 얼마나? 첫 번째 항이 지금 9분의 8인지 알고 있고. 맞지? 그 다음 공비가 지금 얼마냐 하면 공비가 9분의 80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 공비도 9분의 8인 걸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요놈은 첫장 10항까지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으로 가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 SM 구하는 공식으로 합은 등비 합이지. 등비수열의 합이지. N항까지 합이지. 구하는 공식이 뭐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장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에 N승. 이게 지금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지. 그걸 풀기 말하고 하는 거지. 그렇죠. 1 마이너스 공비는 9분의 8 되겠네. 첫장은 9분의 8 되겠지.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8에 10항까지니까 10승 되겠습니다. 5 계산하는 게 답이겠지. 따라서 부모 분자에 9를 곱하니까 부모 분자에 9 빼기 8은 1이고 9 곱하니까 8 1 마이너스 9분의 8에 10승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답이고 그 답이 몇 번이죠? 2번인가? 2번 답을 체크하면 답이 됐는데 이렇게 직접 풀면 됩니다. 나는 사실은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렇게. 물론 이제 무한 등비국수를 한번 설명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설명해볼까. 지금 이게 도형 문제고 다른 문제잖아. 그럼 무조건 이놈은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걸 알고 있는 거고. 하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우리가 구할 건 첫 장하고 공비가 맞지만 안 되는 거지. 그거 구하라고. 첫 장은 직접 계산해서 9분의 8 맞습니다. 공비를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 잘 봐.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잖아. 제일 처음에 했던 요놈이지. 제일 처음에 했던 요 파란색 이 전체 생겨는 첫 번째 모양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똑같은 게 딱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맞지? 다 닮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공비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조진 닮음이니까 먼저 제일 처음에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거야.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거야. 길이의 비는 제일 처음에 요놈은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잖아. 요놈은 닮음인데 요놈은 한 변의 길이라고 3분의 1이 되겠다. 길이의 비가 1대 3분의 1이 됩니다. 나중에 무한 등비국수 문제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넓이라고 넓이. 그러니까 닮으니까 길이의 비가 1대 3분의 1이니까 넓이의 비는 당연히 제곱에는 1대 9분의 1이 될 것이야. 맞지? 그 다음 개수가 있지. 개수가 지금 변화가 없어. 똑같은 닮음이 제일 지금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있지? 0개.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있죠. 8개. 맞지? 그 다음 몇 개? 그렇게. 자, 생각해봐. 여기서 또 몇 개 나오거든? 또 8개. 64개 나오거든. 그럼 뭐야? 다시. 요 한 개가 지금 몇 개 된다고? 한 개가, 요런 한 개짜리가 똑같이 생긴 8개로 지금 분할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이 한 개가 또 8개 되니까 각 값들이 또다시 분할되면 이제 64개가 나올 것이야. 그러니까 개수의 공비라고 하나. 개수가 지금 80 곱해지고 있다. 공비를 바로 구하면 이런 거지. 공비는 결국 전체 수열의 공비는 뭐냐 하면 넓이니까 넓이의 비가 지금 1대 9분의 1이란 말이야. 요거 맞지? 요놈의 넓이의 비가 1대 9분의 1이면 넓이의 공비라 하나. 넓이의 공비지. 넓이의 공비는 사실은 1분의 9분의 1. 그래서 9분의 1이 넓이의 공비.
개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곱했는 게 전체 공비가 됩니다. 요놈 프랙탈을 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무한등비구수에서 이렇게 설명할 것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어진 문제, 무한등비구수 문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 문제인데 지금은 그 단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여러분들 이렇게 첫째 한 구하고 두 번째는 직접 구해보고 세 번째 구하면서 아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등을 느끼는 거지 사실. 근데 무한등비구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4점짜리 문제. 지금 아주 심플한 도형인데 나중에 3에 올라가면 알겠지만 도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원도 나올 것이고 부채꼴, 뭐 정삼각형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이 문제가 출제되는 주의문은 사실 뭐냐 하면 등비수열이 주의고 아니야. 등비수열 하고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지? 도형에서 첫째 안 하고 뭐 이는 넓이의 공비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을 물어볼 수 있는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직각삼각형 나오면 삼각비라든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야미하게 그런 것들을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전부 해석 기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도형들의 성질들을 물어보면 중학교 3학년 도형 문제지. 그 중3 도형 문제를 수능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딱 한 단어 두개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 무조건 쉬운 문제 출제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나중에 분석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10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식이 주어져 있는 문장대 문제죠. 식이 주어진 문장대 문제는 선생님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무조건 대입하면 되죠. 맞지? 식이 주어진 문장대 문제는 대입. 이렇게 선생님 설명했을 거야. 11번. 일단 식을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 I, 이렇게 되어 있고, V, I,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15자가. 그놈은 또 식이 T, F. 그 다음에 VF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읽어보니까 이것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야 되겠네. 봤더니만 단원자 이상기체의 단열 과정에서 단열 팽창 전의 온도와 부피를 갖다. 그러면 이게 T라는 놈이 전이잖아. 팽창 전의 온도네. 온도. 그 다음에 그 V라는 놈은 팽창 전의 부피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이. 그 다음에 팽창 후에 후. 아, 요놈들이 팽창 후에. 팽창하고 난 다음에 후에 온도가 될 것이고. 요놈이 팽창하고 난 후에 부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니까 밑에 B, 이 감마라는 놈이, 요놈이 지금 3분의 5라고 계속 써 숫자로서 딱 상수지. 아, 이렇게 됐다. 뭐 K는 온도의 단위고, 뭐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자. 지금 넣기 시작합니다. 그 밑으로 시작합니다. 자, 단열 전 온도가 480. 아, 여기 지금 480. 480 대박입니다. 480. 그 다음에, 부피가 5대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10만이잖아. 여기에다 감마 마이너스를 넣을 건데, 이 감마가 지금 얼마나 되냐? 3분의 5란 말이야. 3분의 500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다 대입합니다. 그 놈은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체가 단을 팽창하여 기체 후지 팽창 후는 온도가 얼마라고 이게 270. 그 다음에 그때의 부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것이 이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 놈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위에다가 지금 넣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5 넣으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어. V를 지수방정식 문제죠. 자, 일단 양변에 270을 약분하니까 어떻게 되겠네. V에 3분의 2 있습니다. 그 놈은 양변을 270으로 약분하니까 27분의 48 되나? 27분의 48 곱하기 5의 3분의 2 있습니다. 자, 27분의 48은 약분 가능하네. 맞지? 3 약분하니까 얼마나? 뭐라고? 그냥 놔둘까? 놔도 되고 놔도 약분하자. 3을 약분하면 돼. 9 3을 약분하니까 16 이렇게 약분됐지. 좀 더 잘 보이게 되라.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V잖아. V는 그걸 오시면 돼. V는 그걸 오시해서 뭐 곱하면 되지? 2분의 3승을 다 곱해주면 되잖아. 2분의 3승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9분의
16에도 뭘 곱해야 된다고? 2분의 3승을 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5의 3분의 2승에도 뭘 곱해야 되지? 2분의 3승을 다 곱해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계산하는 거지. 자, 계산해볼까? 자, 이거는 뭔지 사실은 9분의 16이란 말은 3분의 4의 몇 승이야? 그놈 전체의 제곱에 그놈 전체의 2분의 3승하고 같은 거야. 그놈 곱하기. 요 놈은 요렇게 서로 약분될 거니까 그냥 5가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겠다. 됐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약분되네. 그렇지만 결국은 3분의 4의 3승이니까 3의 3승은 27 되니까 27. 4의 3승은 63이거든. 그놈 곱하기 5가 될 거니까 요 계산은 좀 다르겠다. 27로. 얼마? 5, 4, 20, 5, 6, 30이니까 320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답이 요거란 답이에요. 답 5번이 우리 찾으면 돼. 대입한 다음에 그냥 식이 주어진 문장의 문제는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답니다. 그러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게 11번 문제였습니다. 행렬은 기억, 니은, 비구 문제인데 주어진 식이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그놈은 단행렬. 자,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자, B4승이나 B에 대해서 A 플러스 2 단행렬. 그러니까 행렬의 OX 판단, 기억, 니은, 비구 문제는 나올 것이 역행렬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곱하기에 대한 교환법칙 성질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것은 보통 주어진 식들을 기억, 니은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그런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 일단 보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기억도 볼까? 기억을 보면서 느껴보자. 다음에 참냐 이런 물어봤는데 A제곱 더하기 A는 단위 행렬이 되니 이렇게 물어봤지. 이게 참인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식 가지고 이게 참인지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보니까 주어진 두 개씩은 A랑 B가 짬뽕되어 있는 거고 밑에는 A에 관한 식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B를 없애는 듯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런 감각이 보이면 제일 좋아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일단 기억, 니은, 기구 문제는 역행렬 문제가 거의 대다수야. 그렇게 접근할 건데 일단 요 식을 열어볼 수 있겠지. 역행렬이란 말이 이거잖아요. 동그라미랑 네모랄까? 네모랑 세모랑 곱했는 게 뭐가 나오겠지? 이게 단위 행렬에 나오면 네모랑 세모랑 서로 가는 상황이 역행렬 관계죠. 마찬가지로 역행렬은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세모랑 네모 곱했는 것도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이게 바로 보이면 좋아. 요놈은 사실은 A로 묶어내니까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렇게. 그게 지금 역행렬. 이래 되니 이름으로. A와 A 플러스 단행렬 서로 간에 역행렬 관계는 이렇게 물어봤는다 사실은. 자 그런데 알고 식은 지금 일단 B제곱 가지고 놀아야 돼. 요놈 가지고 놀아야 돼. 알고 식은 여기다 요식 가지고 한번 줘야 되겠지. 보니까 A 플러스 단행렬이 보인다 없는 거 같아. 이런 것들 잘 감각이지. 맞지? 해볼까? B제곱은 그러고 오신 거 같지? 여기로 넘어가서 A 플러스 단행렬이 되는 거지. 다시 물어봤는 건데 그런 건데 A랑 B제곱 곱했는 게 단행렬 되면 이렇게 물어봤는 거 같아. 그 다음에 이 식도 써줘야 될 거야. B제곱이 이거면 B4승은 어떻게 생각해? 요걸 이렇게 쓴다더라. 요 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요 놈을 B4승은 A 플러스 2 단행인데 쌤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도 차후에 보일 겁니다. A 플러스 2 단행 행렬인데 어쨌든 A로 다 표현하든 B로 다 표현하든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해볼까? 쌤 B로 표현해볼게요. B제곱 A 플러스 단행 A 플러스 2 단행이야? 뭐지 이거? A 플러스 단행렬 더하기 단행렬하고 똑같잖아. A 플러스 2 단행렬. 그렇지. 그럼 A 플러스 2 단행렬은 뭐가 같다고? B제곱. 이게 B제곱 같아. 이해되겠나?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지. 이걸 한쪽 넘어가니까 이러다 B4승 마이너스 B제곱 그놈이 또 단행이네. 결국 선생님 말하지만 역행렬의 관계가 문제야. 또다시 요거 공통성 오고 있어. 이렇게 B제곱으로 동분되면 이만한 건데 B제곱 마이너스 단행렬이 또 이래 단행렬 이렇게 두 개 동성인 게 역행렬 관계지. 맞지? 결국은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
이게 뭐야? B제곱이야. 맞지? 결국 하는 거다. A랑 B제곱을 곱하면 그게 단위 행렬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 거야, 사실. A랑 B제곱이 서로 하는 역행렬 관계니 이렇게 물어봤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잘 봐. 이게 B제곱이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면 A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게 A가 맞자? B제곱 마이너스 단위 행렬은 A 맞잖아. 이게 A 맞아. 됐죠? 그러니까 이게 승립하는 게 맞지. 아,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기억이 참이면, 자, 그래서 결국은 A랑 B제곱 플러스 단위니까 두 개가 무슨 관계라? 역행렬 관계. 그렇다면 이것도 승립하겠네. 저거 B제곱 A가 당연히 같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습관도 적용하고 간 다음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기 기억이 있어. 기억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봤다. 하나? 그렇지. 요가 좀 들어보잖아요. 이연에서 이런 거 같아요. 이연에서. A, B랑 B, A가 관계 이런 걸 같거든. 근데 요건 이런 걸 거야. 쌤이 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요는 가지고 분리시키고 이렇잖아. 지금 요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B야 사실. A 곱하기 B 곱하기 B가 단위 행렬이 됐습니까? 네 번하고 세 번을 이래 봐요. 세 개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물론 A랑 B제곱도 서로 간에 역행렬 관계 맞지만 이래 봅니다. A, B랑 B가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 됐나? 그럼 이게 뭐가 성립하냐? 지금 말 이해되나? A, B를 한 번호를 곱하지. A, B랑 B가 곱해서 단위 이거 두 개 무슨 관계? 역행렬 관계. 하면 또 뭐가 성립한다고? 세모, 네모가 뒤바뀐 것도 항상 성립할 거니까. 요 세모자리가 넣으면 되지. B 놓고 여기 A, B 넣으면 되지. 저걸 보면 됩니다. A, B, B랑 뭐랑 같단 말이지? B, A, A가 B, A, B가 되나? 이게 같다 이래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동수가 같은 걸 맞고 결론적으로 해서 A, B랑 B가 같아지는 게 맞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 보면 되지. 다시 얘기합니다. 주어진 문제는 역행렬 관계된 문제고 이거를 기억이 좀 멀어서 기억 풀어내고 한 다음에 아 이게 성립하는 걸 내가 알아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A랑 B제곱이 서로 하는 역행렬 관계 맞아. 맞는데 이거는 A, B, B가 다른 행렬이니까 A, B랑 B도 역행렬 관계지. 당연히 교환 성립할 것이고 이렇게 성립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둘 다 참입니다. 이것은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 보니까 A, B의 역행렬이 존재하나 이런 거라서 당연한 거지. 뭔데? A, B의 역행렬이 뭔데? A, B의 역행렬이 누구야? B죠. 존재하네. 따라왔어? A, B랑 뭐라고 하면 다음에 B랑 곱하면 되죠. A, B의 역행이 누군데? B죠. 성립하는 거 맞죠. 존재하는 게 맞죠. 기억, 니은, 이것을 한꺼번에 다 풀어보세요. 답은 5번이 돼요.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닙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도 풀 수 있었고 자 13번 자 13번 14번 그게 그림 하나 가지고 문제 풀고 있는데 자 로 그래프가 나타나 있죠. 자 13번 그래프 그려가지고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봤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그래프가 y 이꼴 절대값의 로우에 그 다음에 2x라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로우 2x 그래프지. 원래 로우 2x 그래프는 왜 생겼지? 이게 밑이 2니까 이런 그래프야. 전체 절대값이니까 아래쪽으로 저 올려가지고 요래 되는 그래프를 말하고. 맞지? 그러면 두 그래프를 한번 분리시켜 지어볼까? 이 그래프 이름이 뭐지? 그 그래프는 이름이 지워가지고 파란색 사실은 y 이꼴 로그의 2x 그래프가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뭐거든요? 빨간색 그래프는 y는 로그의 밑이 2분의 1, x 이 그래프가 같은 거지. 요래 되는 거지. 두 개를 분리시키면 두 개를 짬뽕하면 절대값 그래프가 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요래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래 돼 있고 문제에서 y고 k라는 게 있다. y고 k.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A라는 점을 해. 요 점을 B라는 점을 해. 이게 C는 얼마죠? 이거 작은 거 말고. C는 얼마? 1이지. 1. 맞지? 자, 문제 스물고 이를 이렇게 첫 번째 13번 문제. K가 자연수일 때, 이게 자연수입니다.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때 선분 AB 위에 있는 점, 요놈 위에 있는 점이지. 점이 무수히 많겠네. 그 점 중에 양 끝에 포함한 것 중에 X좌표가 2의 M승인 꼴의 개수, 뭐라고? AK라는 걸 정의했는데, AK는 뭐가 AK라고? 어떤 수열을 정의하고 있죠. AK라는 건 선분 AB에 있는 점들 중에서, 맞지? 선분 AB 위에 점, 무슨 점이야? X좌표, 위에 X좌표지. 좌표가 2의 M승이지. 2의 M승. 그놈의 개수야. 그놈을 AK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M은 뭐라고? M은 정수란 말입니다. 정수. 무슨 말인지 해보자. A1이란 말은, A1은 이 K, 이 K 똑같은 K다. 여러분들아. 요 K랑 요 K는 똑같은 K. 맞지? 따라서 A1은 이게 1일 때지. 맞지? 그때 정수의 개수 몇 개 찾을 건데, 해보자. 1일 때면. 이게 1이면 이 점의 y좌표는 얼마 됩니까? 1이죠. y좌표 1이고 그렇다면 여기에다 y좌표 1이니까 x가 언제 돼요? 2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놈은 y좌표 얼마? 1이잖아. 여기다 뭐 넣으면 나와? x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뭐야? 맞지? 2의 마이너스 1승하고 왔잖아. 됐어. 자, 그렇다면 A1은 뭐가 됩니까? A1은 요 위에 A 성분 AB 위에 2의 정수에게 정수. 2의 마이너스 1승 되는 한 개. 또 뭐 있겠노? 2의 영승도 있을 거 아니야? 2의 영승 1이지. 맞지? 여기 2의 영승이지. 또 뭐 있노? 2의 1승도 있고. 몇 개가 있지? 3개가 있는 거지. 맞지? A1은 뭐가 되는가? A1은 3개 있으니까 3이 될 것이야. 하나 더 해보자. A2는 뭐가 되겠네? A2는 이게 2일 때니까 K가 2일 때니까 2 넣으면 뭐 넣으면 2가 되지? 4잖아. 4는 2의 제곱이야. 2의 제곱. 이것도 Y제곱 2가 될 것이야. 그러면 여기다 뭐 넣으면 2가 되겠니? 그렇지. 2분의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2승 4분의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정수의 개수니까 뭐 있노?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1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까지. 맞지? 몇 개 있어? 5개. 이렇게 진행된다는 알 수가 있어. 근데 이들 가정을 적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걸 일반화시키는 게 문제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지수는 로그 미만에 지수 로그하고 순정은 무조건 위에 있는 점은 설정하고 본다. 맞지? 설정하면 요놈의 y좌표는 그러니까 AK라는 놈은 K 번째래. 이것도 K가 되지. 뭐가 되지? y좌표는 K가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됐어? 그럼 y가 이게 K가 되니까 맞지? K는 로그에 2의 x, x에 뭘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2의 k 쓰면 안 되지. 이게 2의 k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또 y좌표는 k가 될 겁니다. 2의 마이너스 k가 될 것이다. y좌에 k 놓고 계산하면 2분의 1의 k 즉 k에 2의 마이너스 k가 될 거지. 그럼 바로 나왔네. 요놈 ak라는 놈 바로 계산하시죠. ak는 뭐가 되지? 정수의 개수니까 좀 전에 해봤는 것처럼 만약에 K가 지금 만약에 1이었을 때는 이게 2의 1승, 2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3개가 나왔다는 거죠. 맞지? K가 2면 이건 2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5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놈들이 정수니까 그럼 내가 원한다고 하면 K 했을 때는 K에서부터 어디까지야? 큰 것을 잘못하면 요 사이는 정수의 개수입니다. K 빼기 마이너스 K지. 그 다음에 둘 다 포함되니까 더하기 1까지 해줘야 돼. 이게 지금 AK가 된다는 확인할 수가 있다. 맞지? 따라서 AK가 언제 구했어? AK는 얼마? 1과 무였지만 2K 플러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과 무였습니다. 됐나? 이렇게 물어보기를 그 다음부터 시그마에서 물어봤잖아. 시그마 K 볼 1에서 빼가지고 15까지
맞지? AK는 구했으니까 2K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따라서 시그마 연산하면 되겠죠? 시그마 공백고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는 상수는 튀어나가고 시그마 K 공식은 뭐야? 2분의 15 그러니까 1건 16 이렇게 되지. 뭐 더하기 상수랑은 곱하면 되지. 15 이렇게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와? 250가 나와. 여기다 255가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나중에 선생님 또 설명하겠지만 지수로 함수 그래프가 많이 나올 때는 요 함수 설명해보세요. 똑같이 됐습니까? 좀 더 빨리 찾는 방법 설명 오늘 해줬습니다. 해줄게요. 그치? 이거 지우고 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함수 해줄게. 얘를 잘 들어봐. 요 그림 한개 기억하자. 옆에다 한번 필기해 놓고 3학년 때 가서 계속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야지만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고 눈에 보입니다. 지수함수가 나왔다. 지수도 로그는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y 꼴 2의 x이라는 지수함수가 나왔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관심 받는 문제 하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통 게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요 놈이 지금 k라고 했어요. 라고 할 때 요 놈의 길이지. 요 길이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놈의 길이란 말은 이 점을 무슨 좌표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x 좌표를 말하고 있지. 저 점의 x 좌표 맞나? 요 점의 x 좌표가 바로 요 놈의 길이가 있다. 이해됐죠? 그 놈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요 놈의 역함수야. 미치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얼마인데? 로그 함수네. 로그 2 맞나?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넣으면 돼요. 그게 요 놈의 길이가 있다. 당연한 거지. 아까 지금 설명한 거랑 똑같다. 그걸 빨리 이제 외우는 거지, 빨리. 아까 얘기했잖아. 자, 봐. 이게 지금 K잖아, K. 하면, 이 점의 X 앞에 2의 K승이라는 건 사실은 요수도 여기까지 길이가 2의 K승이야. 맞지? 그럼 K 집넣으면 되잖아. K 집넣으면 어땠지? 아까 K는 로그의 2의 X인데, X 앞에는 2의 K승 되는 거 맞잖아. 맞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그림이 빨리빨리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요는 x 앞에를 열어주면 요 x 앞에는 요것도 이까지 길이지 지금 x 앞에는 여기 지금 k가 되는 상태 맞지? 요놈의 역함수지 미치인 로그함수 역함수라면 미치인 지수함수가 x 앞에 k는 2의 k에서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죠? 요놈들도 기억해놔 말이야. 그래야지만 좀 복잡한 그림 나왔을 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됐어? 무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역함수에다가 요놈 집어넣는 거지. 그래도 그럴 것이 이게 뭔데?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다? x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역함수에다가 뭘 넣는다? 원래는 입력값이 뭔데? x가 입력값인데 지금 내가 이게 y값이잖아. k. y값을 입력하는 거지. 역함수에다가. 맞지? 당연히 뭐는 x가 나오는 거잖아. 당연한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워하면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연습하면 해보고 이런 거지. 이게 만약에 y이고 로그에 3의 x라는 그래프를 칠 때 이 점좌표 이래 점좌표 물어볼 건데 이 점좌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7 이래 그래서 요 놈의 길이가 뭔데 길이란 말은 결국 요 놈의 무슨 좌표야? x 좌표가 되는 거야. 뭔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의 역함수 위치 3인 로그함수 역함수는 위치 3인 지수함수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거 답이 안 돼. 그걸 구하면 편하다는 뜻이야. 됐죠? 그럼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어쨌든 간에 그게 13번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입니다. 뭐 나중에 계속 이런 거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나중에는 공식처럼 바로 쓸 수 있을 것이니까 나올 때마다 설명하겠어. 이제는 14번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죠. 동일한 그림에서 AB의 길이가 4라면 요놈 길이가 얼마나? 4. 이게 4일 때. 그때 지금 4가 될 때 물어봤는 게 뭐냐 하면 삼각형 넓이를 S라고 삼각형 이게 삼각형 넓이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어. 맞지?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요 놈의 넓이, 요 삼각형 넓이를
S다 이렇게 물어봤는 거는 결국은 뭐겠노? 2의 S승의 값을 물어봤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 뭐 구해야 되니? 넓이 S가 뭔지 구해야 될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4로 딱 해줬단 말이야. 그럼 뭐 구하라면? 요놈 높이 구하는 뜻이고 높이가 말은 요게 높이가 될 것이면 결국 K 값이 높이가 되는 거야. K 값 구하는 뜻이죠. 그럼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K 값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줬는가? 지금 다 적어놨는 거지. 요놈 B가 4란 말은 요놈의 Y, X 앞에서 요놈의 X 앞에서 요놈의 X 앞으로 뺏는 거지. 식을 적어놓는 거야 되지. 2의 K승에서 뭐 뺏는 거야? 2의 마이너스 K승을 뺏는 게 그게 지금 4입니다라고 줬는 거야. 됐어? K가 뭐라고 하면 그게 무슨 관계지? 역수 관계지. 양변을 곱해야 돼. 2의 K승을 곱한다. 2의 K승 곱하면 2의 K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역수는 이게 될 것이고 4 곱하기 2의 K승이 될 것이고 정리해보니까 2의 K승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 또다시 무슨 문제가 돼서 지수 방정식으로 또 바뀌는 거지. 맞지? 지수 전체 제곱 나오면 항상 치환했잖아. 치환해보자. 잘 봐. 2의 K승을 또 T로 치환하자. 복잡해진다만 해서 T로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기지. 뭐, 양수. 그래서 결국 적어보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왔고 인수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넣었더니만 T는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 넣었습니다. 넣었더니만 반근의 것이 넣었더니만 A분의 그 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6 뒤에 5 이렇게 T값이 나왔습니다. 됐어. 잘 들어. 근데 지금 T는 뭐였지? 양수. 맞지? 그럼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T값인지 알고 있고 뭐가 T였지? 2의 K승이 T였다. 2의 K승이 T인데 T가 얼마라고? 2 더하기 루트 5에 여기까지 나왔나? K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못 구하나? 지수 방정식 K 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래서 그래. 왜 하필 이래 물어봤을까? 보면 좀 많은 거지. 여기까지 됐나? 한번 생각해봐봐. 저는 넓이가 지금 얼마나? 넓이가 지금 4 했잖아. 넓이 구하는 공식해보자. 넓이는 뭔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맞지? 밑변 얼마 지켜줬잖아. 4 곱하기 높이가 얼마인데? K잖아. K 됐어. 그게 지금 얼마라고? 전체 넓이가 S다라고 규정을 문제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왼쪽 정리해보니까 얼마 되지? 2K라는 놈이 얼마 돼? S다 이래 보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2의 S이란 말은 결국은 뭐냐면 2의 S는 2의 2K 이래 되는 거지. 2의 2K는 뭐랑 같은가? 2의 K승을 제곱하는 거랑 같은가 이거? 됐죠? 그러니까 K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 다 구해놨네. 2의 K승 구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뜻이지. 내가 요거 제곱하세요 이런 거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나?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이지. 2의 S라는 건 뭐랑 같다고? 2의 K승의 제곱과 같은 거야. 또 제곱과 요거 하는 거지. 4 더하기 4로 5에 더하기 5가 되거든. 내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답이지. 얼마지? 9 더하기 4로 2.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겠지. 그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답이 5번에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놔. K를 요소 K 노트 구하죠가 아니고 주어진 문제에서 여기 적당 힌트를 줬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지? 직접 2의 S가 뭔지 몰라야 되지만 2K가 S라는 뜻이잖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로 고정되어 있고 높이가 K니까 이게 지금 넓이인데 이게 S가 됐습니다. 이게 S라는 말과 똑같고 2의 S라는 말은 2의 2K승하고 똑같은 거야. 그 말은 결국 2의 K승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서 K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2의 K승 구해놨네. 그놈 직접 제곱해서 바로 나오고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감각이니까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 14번. 자, 15번은 수학적 기납법 문제, 증명 문제 중에 하나인데 수학적 기납법 문제는 푼 게 아니고 사실 시간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시간도 모자란다 했으니까
물론 공부할 때는 항상 다 따지고는 또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블렌드 그냥 바로 찾아봐. 가서. 어렵지 않아요? 바로 찾게. 일단 15분 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5번. 바로 진행합니다. 지금 알파라 놈을, 알파라 놈은 세제곱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베타라 놈이 주어진데서 보니까 세제곱분 루트에 2 마이너스의 루트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 첫 번째 박스 가가 알파 베타로 곱했는 거예요. 곱하면 되죠. 저거 성질을 해서 그 곱하면 하나 합쳐주시면 돼요. 합쳐진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5랑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됐나? 그놈은 뭐랑 같이? 세제곱분 루트 2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돼요. 맞지? 자, 이런 것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곱하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거는 이게 홀수면 무조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짝수일 때는 안의 값이 양수면 합쳐주면 돼요. 안의 값이 만약에 음수, 둘 다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지? 근데 홀수면 상관이 없지. 홀수 안에는 여기 홀수 안에는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맞지? 어떤 놈은 세제곱분에서 마이너스 내면 마이너스 1이지. 알파 베타는 값이 뭐래요? 마이너스죠. 이게 박스 가야 들어갈 말이죠. 박스 가야 들어갈 말이고 그걸 우리는 A라고 했으니까 A 이래서 A. 자, 그 다음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니까 이런 말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진 문제에서 계산해가지고 이게 1이고 어떤 위에 식에서 정리했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내가 좀 전에 보여놨잖아. 박스가 그게 마이너스인지 알고 있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두 근원하는 2차 방정식도 만들면 요 놈은 두 근원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 만들면 되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몰라서 A라고 적고 두 근의 X제곱에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개 곱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그 놈은 제로라는 2차 방식 만들 수 있어. 맞지? 자, 요런 하나 했고 이 A는 의미가 없지. 곱하면 나라거든. 필요 없고. 주어진 요 놈이야. 근데 박스 두 번째는 박스 나라 말하는 그냥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 다음 문제에서 이 2차 방식 두 근이 알파 베타 맞잖아. 2차 방식 두 근을 구했다고. 뭘 구한다? 근과 계수한 계수 구하면 되겠네. 구했더니 얼마나 나오지? X는 얼마? 다시 요 놈의 두근이 뭐라고? 요 놈이 는제로 되는 값이 알파 베타 두근이죠. 문제였어. 맞지? 이 근의 공식을 직접 계산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오지. 뭐가 나와? 하나는 2분의 맞지?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x 하면 5 하나는 나오지. 또 하나는 얼마 나오냐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 두 개 나올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더해는 거는 1이고 양수고 곱했는 게 음수니까 마치 곱해서 음수로 말하면 하나는 반드시 음수 하나는 양수라는 뜻이잖아. 맞지? 이게 지금 뭔데? 양수 이건 지금 음수. 맞지?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책에서 말하기를 베타 0 알파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음수 이게 베타라는 뜻이었어. 맞지? 그럼 이게 뭔데? 알파가 되는 거지. 그래 되는 거고 따라서 제일 처음에 이걸 내가 알파로 설정해 놨으니까 마지막 박스는 있잖아요. 알파는 맞나? 이게 알파야. 이 박스 나이들 얼마입니까? 이게 박스 나이들 얼마지? 이해됐나? 마지막 박스 있잖아. 요 놈은 이래야지. 요 놈은 네모인데 요 놈은 뭐라 한다고? 알파는 알파는 뭔데? 요거잖아. 그렇지? 이게 박스 나이들 얼마이고 그걸 우리 말하겠지. 박스 나이들 요거를 주어진 데서 스몰 b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답은 마지막으로 받는 거는 a 플러스 10b 이래 보았습니다. 라고 했죠. a가 마이너스 1을 했죠. 여기다 10b 요 10 곱했는 거죠. 10 곱하면 되지. 플러스 5 플러스 5a 이로 됐습니다. 5 플러스 5로 또 여기가 5로 또 원해라. 이렇게 되죠. 원한다는 거죠.
4 플러스 5를 또 두개 더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답이 4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4점짜리 문제인데 어렵죠?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천천히 풀면 돼. 어렵지 않았어, 사실은. 16번 보니까 수열 AN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고,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미칠 거라. 그것도 미쳐줍니다. 그 다음 등식의 성립이 있잖아.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면 항등식의 수학적 개념. 맞지?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네. M은 자연수라고 말이 있고, 시그마, 어떤 식을 줬잖아. K 이꼴 M에서부터 시작합니다. K 이꼴 M에서부터 해가지고 M제곱까지. A, K라는 어떤 수열을 더했더니만 그 답이 M제곱이 된다. 다음을 만족한다. 자, 그래서 또 줬는 식이 하나가 있어.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야? 677까지 A, K라는 거. 계산하면 777.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A, 677은 뭔데? 이런 거 가는 거지. 어떤 수열에 677번장이 뭔지 물어봤는데 일반 안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까지는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일단 M은 이 주어진 식은 모든 자연수 M에 가서 항상 성립을 하니까 식은 놓으면 되잖아. M 제일 작은 자연수가 1이잖아. 1부터 놓으면 되지. 1로 뭐 되지? 식은 K 올 M 자리에 있는 날 1부터 해가지고 1의 제곱 1까지 A, K라는 놈이 얼마란 말이야? 1이라고. 똑같이 됐나? 그럼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A, K라는 수열을 K 자리에 1까지 만들어서 A1? A1이야. A1이 1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똑같이 됐어. 그 다음 잘 봐. 또 이제 K 자리에 2를 넣어, M 자리에 2를 넣었다. 그러면 K 꼴 뭐가 되지? 2부터 되지. 2 넣었으니까 2부터 2 적으면 4가 되겠네. 4. 됐나? 그게 뭐야? 그 놈의 A, K라는 놈이 M 자리에 2를 넣었으니까 2의 제곱은 뭐가 되지? 4가 되지. 이 말은 뭐지? 이거 풀었어야 돼. 이 말 뜻이 뭐야? K 2부터 넣는 거야. 그럼 이 말이야. A2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 말이지. 이게 지금 뭘까? 4입니다. 라고 적는 거야. 똑같다고 맞지? 됐어? 그럼 하면 되겠어. 시그마 4점짜리니까 쉽지는 않다. K 이꼴을 제일 못해서 N자리 3 넣으면 3부터 해서 9까지 돼. 맞나? 그 놈의 A, K라는 놈이 뭐가 된다고? 그 놈은 3의 제곱 9가 되겠네. 이렇게. 됐어?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야? 이 말은 A3부터네. A3 더하기 A4 미안한데 좀 틀렸나? 맞지? A4 더하기 맞지? 그 다음 A5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와서 A9까지 그거 다 되는 게 9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요런 힌트를 알고 있는 거지. 주어진 문제에서 요게 지금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 내가 요거 나오는 값들이 제 옵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 25 라고 하면 쌤이 보이는 거 K 이꼴 K자 내가 이래 넣었다. 5를 넣었어. M 자리에 5를 넣었지. 5 넣으면 5의 제곱이 얼마지? 25가 되겠네. 25. 요놈의 A, K라는 놈이 25인지도 알고 있어. 근데 자 보니까 이게 677이잖아. 요거 들어가면 내가 제곱수란 말이야. 제곱수 677은 제곱수가 아니에요. 맞지? 여러분들이 방광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진다. 좀 어려웠던 이유가 4점짜리가 이런 것들 보였지. K 꼴 잘 봐. K 꼴 677은 676이라는 놈은 25의 제곱. 25 제곱하면 670 아니지. 26이 얼마야? 26이야. 26 제곱하면 26 제곱하면 여기 12 맞지? (676) 나오면 그러다 이걸 알고 있는 거지. 아 그래. 요놈은 다른 거겠네. A, K라는 거. 이게 26의 제곱 되겠네.
676이 되겠네. 이렇게. 알겠지? 근사가 물어봤는 거다. 첫 장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면 677한까지 됐단 말이야. 좀 어려운데 밑에 적을게. 이 말을 내가 적어보면 된다. 이거는 이 말을 적고요. 요 식까지는 되게 풀 건데 요 놈은 K 자리는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점점점 계속 돼가지고 더하기 A에 24, 25 더하기 A 26 더하기 점점점 계속 돼가지고 더하기 A에 676 더하기 A에 677까지 다 되는 그 값이고 그 값이 얼마나 777인 걸 알고 있다. 그렇지. 지금 아니에 연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적었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봐야죠. 보이는 게. 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뭘 보고 싶은가? 이 네모 박스. 이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나머지 값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있는 건 하면. 이 말, 26부터 나가지고 676까지가 이거잖아. 그렇지. 그게 얼마나? 676이라는 뜻이지. 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A1이 얼마인지 보셨네. A1이 얼마라고? 1이야. 맞지? 1. 더하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요즘 하는 거 4까지. 여기 얼마? 4. 누가 됐어? 이게 뭘까? 이 말이지. 맞죠? 이 말이지. 이게 얼마나? 20원. 더하기 676. 그게 777 되기 위해서는 결국 A에 677이라고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가니까 101이잖아. 101에서 빼면 되겠네. 그리고 30.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71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D에 K제곱, K3승 공식 쓸 것이고 시그마 D에 분모가 2차면 분분수, 그 다음에 분모의 극도가 있으면 유리화, 시그마 D에 지수의 K가 있으면 등비수의 합을 이용할 건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나머지는 할 수는 없어. 무조건 대입이야. 시그마 D에 다른 방법이 있었나? 요게 뭐냐 하면 이 말과 똑같은데 나머지 것들을 요게 약간 숫자 감각이지. 26을 제곱하면 676. 왜 그렇지? 요 놈은 항상 어떤 놈은 제곱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곱수 근처에 가는 677은 제곱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일단 26 넣어보니까 626에 되면 676이거든. 왜 문제 하나의 힌트였지. 숫자적인 방법을 좀 표현했는데 좀 저렇게 풀면 됩니다. 어려웠습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당연히 사전제 문제니까 여러분한테 좀 많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16번 문제고 17번 문제. 자, 17번은 이렇게 봅니다. 두 집합, A 집합은 A라는 집합이 지금 집합으로 표시되는데 조건의 집합이 뭐야? X를 원소로 가져. X는 2분의 1에 2의 X, 2X 제곱이다. 그놈 마이너스 2분의 1에 13X에 마이너스 2. 그놈이 0보다 크나 X는 뭐라고? 정수야.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A라는 뭔데? A라는 놈은 X를 원수로 가져. 이 밥은 X를 원수로 가진데 뭐지 이거? 지수분등식이지. 지수분등식의 해 집합 중에 정수가 되는 것들만 내가 원하는 답이 된다. A 집합이야. 그래서 B 집합. B 집합도 마찬가지야. B 집합도 X를 원수로 가진다. B 집합은 로그 3에 5x 플러스 6 그놈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3x가 로그 x 분의 x3 그놈분의 2
를 만족하는 여전히 로그 부등식이죠. x는 정수. 마지막으로 여기를 a 빼기 a 차집합이네. a 집합과 b 집합 원소 직접 구하는 뜻이죠. 그놈의 모든 원소의 합. 모든 원소의 합. 그런 걸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기본적인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으로 보면 맞습니다만은 자, 해보자. 여기서 풀겠지. 지수 부등식의 핵심은 뭐지? 밑을 통일하는 거야. 2분의 1에 2의 x의 제곱 여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에 13x 마이너스 이거 풀란 뜻이야. 밑이 지금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 맞지? 밑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세모라 여기는 세모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핵심이 뭐냐? 밑이 지금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밑이 1보다 작게 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 그렇지? 어떻게 된다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2의 x의 제곱하고 지수만 비교할 건데 2의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13x의 마이너스 6하고 원래 이쪽 방향의 부동은 밑이 2분의 1이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밑이 2분의 1이니까 바뀌었는데 부등식 핵심이 거잖아. 밑이 만약에 2였으면 바뀌지 않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 순간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밑이 0가 있으면 바뀐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지. 풀어주면 되겠네. 2x 곱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x 플러스 6 다음 2차 분식을 풀면 되겠죠. 분수하면 2하고 1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 1 마가 이렇게 되겠지. 됐어. 풀어봤더니 얼마나 같아? 2분의 1보다 커나 같고 2분의 1보다 커나 같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내려간다. 자, 그래서 A집합은 저 안에 있는 걸 했지? 정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A집합하고 보면 A라는 집합은 저 안에는 정수 몇 개 없죠? 1부터는 1, 2, 3, 4, 5, 6이네. 1, 2, 3, 4, 5, 이게 A집합이에요. 자, B집합은 로그 부등식 풀 건데 일단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밑을 똑같이 통일해야 되는데 이건 밑이 얼마야? 3이네. 밑이 x. 맞지? 그래서 로그의 x의 3이랑 3분의 1 오지. 그 말은 같은 게 뭐야?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같은 거잖아. 꽂히네. 똑같이겠지. 자, 그러면 제가 매투식은 로그 3에 5에 x 더하기 6 여기로 넘어가면 이거랑 그냥 같다는 2 곱하기 이거니까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2 곱하기 로그의 3x 이렇게 나타나고 이래 이게 뭐가 같다고? 2 곱하기 로그의 x에 요거랑 같은 거니까 요 놈이 지금 이거랑 같다니까 넘어가서 모르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로그 분식 풀기 때문에 자, 진수 비교할 건데 밑이 3, 3 똑같잖아. 이 2는 어디 가지? 여기로 갈 수 있지. 요거는 요놈하고 요놈 비교하면 되겠네. 밑이 3이야. 맞지? 부동 방향 안 바뀐다. 그래서 5x 더하기 6 x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풀어봤더니만 이렇게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x 곱쪽이 더 작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6하고 1하고 5하고 이렇게 분수해야 되나? 따라서 답이 얼마나 나왔어요? 마이너스 찍을 때고 아이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6 마찬가지로 B집합은 뭐라 했으면 B집합은 만족하는 뭐라 했지? 정수 x는 정수, 조사의 정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6은 포함되지 않고 0, 1, 2, 3, 4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틀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 왜 틀렸지? 지금 두 번째 지수, 두 번째 풀 때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진수 범위지 그거야. 그때 진수가 이거잖아. 이 진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지? 양수가 돼야 돼. 맞잖아. 로가 정의되기 위해서
이 양수된단 말은 x는 5보다 크냐 하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커야 됩니다. 큰거 맞아 상관없어 됐어. 문제는 뭐냐면 이거지. 이 놈이 정의되기 위해서 이 모양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이게 뭔데? 로고에서 밑이잖아 밑. 맞지? x는 반드시 뭐야? 0보다 커야 되고 x는 반드시 뭐가 되면 안 되나? 1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면 x는 이것들을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예요. 하면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문제의 핵심이지. 요게 그거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 하면은 A에서 B를 빼고 남아있는 거니까 뭐가 남았어? 6하고 1이 남아있는 거지. 맞지? 그놈들의 원수합은 7이 되겠습니다. 6이라고 적은 학생들이 좀 있을 건데 6이라고 적은 학생이 있는 게 아니고 없죠. 6이라는 보기가 없잖아 문제 보기에서.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풀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문제 냈으면 6이라는 답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럼 6이라는 답은 많이 채택하겠지. 맞죠?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심이었어요. 그게 17번 문제였습니다.